상냥한 성격의 부드러운 말투. 일본에서 시집온 며느리 엘렌 씨.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엘렌 씨한테도 심각한 고민이 있대요.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늘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걱정이 바로 엘렌 배고프다. 밥상 차리기가 제일 두렵다는 며느리. 요리할 때만큼은요, 웃음이 싹 사라져요. 니가 되면 안 되지. 미역이 이거 여기까지 뭐하노? 내 혼자 먹어도 적겠다. 썰게 가루 없나? 넣었어요. 넣었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간을 보면은 에린이 맛있어요. 걔도 내가 먹으면 맛없거든. 음식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정한 고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고부 열전이 찾아온 것은 대구광역시입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어머니 이판숙 여사예요. 올해 나이 76이라는 이 여사는 이 집에서 홀로 지낸 지 벌써 10년 넘었대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은 대충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오늘은요, 직접 뜯어온 쑥으로 구수하고 향긋한 된장국을 끓였어요. 맛있겠다. 한반도의 마약으로 혼자 다 먹어. 이야기할 사람도 없네. 한반도의 평화.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밥상을 금세 뚝딱 차려요. 근데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주 앉아서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식탁도 그냥 벽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밥 먹을 때요, 두런두런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왠지 밥맛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벽을 마주하고 있자니까 밥이 모래알처럼 입에서 겉돌아요. 적적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찾는 이 여사.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차라리 걸지 말걸. 괜히 기운만 빠졌네. 다행히 금방 다시 전화 왔어요. 세시리아가. 괜찮아. 밥 먹어봐 괜찮아. 밥을 안 먹고 내 굶어서 안 할 거네. 그래 자꾸 기운이 없잖아. 그래 전화 한번 해봤어. 밥맛 없을 적에는 라면도 맛없다. 나는 밥맛 없을 적 라면 먹으면 막 깨악질 날라간다. 요즘 들어서 입맛이 통 없어가지고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 여사. 특별한 용건 없어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소소한 대화를 반찬 삼아서 밥을 넘겨요. 맛깔스러운 반찬 10가지보다 함께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역시 최고예요. 고추는 다 내워 내 거는 냈는데 너무 내워도 안 좋아. 에렌이 내운 거를 많이 잘 안 먹으니까. 나는 안 내운 거 산다고 사도 냅더라고. 며느리가 매운 걸 못 먹는데 안 매운 고춧가루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시군요. 며느리 좋겠다. 이렇게 신경 써주는 시어머니 계시고. 밥 그만 먹까? 맨날 10시나 9시나 먹다가 오늘 좀 일찍 먹이 밥맛이 없네? 통화가 끝나니까 다시 입맛이 없어지는 이 여사. 오늘도 밥을 좀 남기시네. 같은 시간에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이곳은 이판숙 여사의 일본인 며느리 엘렌 다나카시 집입니다. 근데요, 이 집도요, 아침부터 부엌에서 뭔가 분주해요.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락. 네, 오늘 사랑의 도시락 데이라는 날이라서 학교에 도시락 가지고 가야 되는 날이에요.
요즘은요 학교에서 다들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도시락 쌀 일이 없는데 오늘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도시락 데이입니다. 다 여러 가지 색깔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한 개씩 다른 맛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정성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요.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아들의 기분을 상상하면서 장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도시락 싸는 데만 꼬박 2시간 걸렸대요. 일본식 주먹밥 도시락 완성! 은신이가 잘 먹어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음식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거 알고 있어서 맛있다고 많이 해줘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아요.早いよしまだ7時だよ。知ってる？お弁当作ったよ。 정성 가득 도시락의 주인공 엘렌 씨 아들 우신이가 이제 일어났어. 한국 음식을 해보면 그 맛 했을 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다는 소리 들으면 아 이거 괜찮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저도 모르고 먹는 거 봐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맛이 없어 보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되는지 몰라서 어려워요. 아직 한식은 어렵다는 엘렌 씨. 일본식 주먹밥을 준비를 했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시어머니 이판수 여사는 지금 뭐 하시나요? 시가 있으니까 모이도 오르지 털도 날리지. 요새 알콩이가 밥을 안 먹네. 아프면서도 알콩이는 잘 먹는데 알콩이는 뭐 밥도 안 먹고 엄마가 내놀자 하고. 어? 엄마 밭에 갔다 올까? 텅 빈 집에서 이 여사가 말 붙이는 대상은 앵무새 2마리입니다. 식사와 청소까지 아침 할 일을 모두 끝낸 이 여사가 안방에 뭘 들고 나와요. 아, 노트네? 뭘 적어뒀지? 한참 동안 노트를 보면서 생각에 잠긴 이 여사님. 시간과 숫자 보니까 무슨 수치를 기록을 해두셨나 봐요. 혈압이고 당뇨가 없었거든. 한 달에 재가지고 약을 먹자. 이거 함부로 약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사가 재는데 아침에 새벽에 재도 157, 어떤 데는 149 막 이래 나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막 이거 체크도 하지 말고 약을 먹어볼까? 혈압을 잴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시죠. 이거 봐. 193에 118 높은 수치의 안색이 어두워진 이 여사. 141, 80.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77, 8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약을 사다 놔봤다니까. 한 달 보내. 건강만큼은 자부를 했던 이 여사인데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큰 고민이 생겼어요. 자식들한테 피해 주기 싫었어. 내가 만약에 아파 누우면 우리 애들이 다 엄마한테 매달려야 되잖아. 병원에 누워 있어봐. 걱정시키기 싫어가지고. 혼자인 자신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 이럴 때는요. 2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쌍배가 많았는데 버렸어. 다 놔두면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조금 버리고 뭐 화분 밑에도 깔고. 생전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모범이 됐던 남편. 항상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 여사가 54세 되던 해에 남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사는요,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나버린 남편이 그냥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엄청 인기 있었지, 이 아저씨가. 인기는 있었어. 인기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 안 해준다니까. 피곤해. 여자가 피곤하다. 그렇게 유쾌하고 사람 좋던 남편. 지금 함께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체험하러 왔죠? 근데 여기가 어느 나라 체험 교실일까요? 엘렌 씨는요 가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수업을 합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보람도 있고 살림의 보탬도 조금 돼요. 여기는 이판수 여사의 아들이자 엘렌 씨의 남편인 서진산 씨의 일터입니다. 일본에서 사진 공부를 하다가 엘렌 씨를 만난 남편은 지금 사진관을 하거든요. 집하고 가까운 곳에 사진관이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말고 사진관을 나서는 남편. 그럼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점심. 어디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점심 항상 집에서 드세요? 거의 집에서는 먹는 편이에요. 평소에는요 아내가 식사를 챙겨주는데 오늘은 일부러 조금 일찍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서둘러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 면을 삶는 걸 보니까 국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맞아요. 날씨가 더우면 국수 생각이 나죠. 남편은요 아내가 오기 전에 입맛에 맞춰서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수업을 끝낸 엘렌 씨가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뭐하나 분위기를 살피더니 메뉴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괜찮아? 어? 아, 라면, 처음에. 예상치 못한 한국 음식에 조금 당황하지만 일단 재료를 꺼내봅니다. 일할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넘쳤던 엘렌 씨의 표정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 이거 어디다가 놔두나? 한숨도 쉬네. 초장도 어? 초장도 없는데. 만들어야 돼. 없었다. 있잖아. 아니에요, 없어. 아, 저번에 그거는. 그러니까 반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거. 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아. 있는 거 하고 만들어. 말투에도 괜한 투정이 묻어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남편은 아마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제가 매운 음식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매운 것만 계속 맨날 나오면 남편도 좀 먹기가 힘들어해요. 아내 음식은 잘해요. 맛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제 입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적죠. 이렇게 매운 음식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지. 그동안 했잖아. 응, 그래. 안 먹었구나. 아. 그치, 고추장. 다르네. 영 못 믿어온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 엘렌 씨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양념장을 만듭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양념장을 자기가 섞어요. 마늘 좀 갈아야 맛있는데. 갈아야죠. 우신이도 학교 갔다 왔네? 남편이 흘리듯 한 말에도 즉각 반응.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나 봐요. 바로 마늘을 갈아서 넣네. 아마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많이 하니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서 고군분투한 끝에 엘렌표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한국 음식을 한 날에는 그 맛이 어떨지 걱정이 많이 돼요. 자꾸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제 한 입 맛보는데 엘리스 입맛에 너무 매운 비빔국수. 갑자기 다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혹시나 해서 남편 그릇을 들어보는데 양이 이건 더 많네. 근데 오늘 비빔국수 맛있게 잘 됐어요? 참기름하고 설탕 조금 더 넣으면 그거도 식초도 식초 더 넣어도 되겠다. 식초는 맛이 안 나네. 역시 뭔가 빠진 듯 아쉬운 맛. 이제는요 아침에 쌌던 도시락 맛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신아. 응? 오늘 고기 담고 먹었어? 응. 안 짰어? 좋다 좋다. 피클도 다 먹었어? 응. 음식을 한 다음에 제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이게 내가 만든 음식이 이 사람한테 지금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내 낯빛을 살피는 게 거의 버릇처럼 되는 것 같아요. 맛이 별로 없는데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그냥 어떤 맛인지 상관없이 즐겁게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도 있고 두 가지 있어요, 생각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이판수 여사는 외출할 채비를 합니다. 오 몰라보겠다. 의상 너무 멋있어요. 이 여사는 벌써 몇 년째 자전거 타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거 자전거를 타고부터는 감기하면 안 했어요. 그런데 올게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가고 겨울에 춥다고 올게는 또 안 나가고 이랬더니 막 감기가 다 오더라고. 그래서 날씨만 괜찮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갑니다. 바로 이 자전거가 이 여사의 단짝치구인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 준전문가급 자전거래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한 돈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예. 그럼 취미 활동을 좀 넘어선 것 같네요. 일단은. 너무 자, 이제 이 여사의 라이딩 시작됩니다. 76의 나이가 무색한 이 여사의 질주 본능. 강변 따라서 신나게 달리다.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은 무정하더라. 와,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경쾌하게 돌리는 자전거 페달. 76 할머니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무려 40km를 달린대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자전거 타시는 거는 왜 타시는 거예요? 운동할 겸 이걸 타고 정신없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좋아. 네, 우리 아저씨하고 살았을 때 애 미기는 거, 뭐 우리 애가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뭐 별 생각 다 나. 숨이 차고 다리가 터질 것처럼 힘들게 자전거를 탈 때면은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 있다는 이 여사. 특히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네요. 방송국에 시험 치러 다니고 할 적에는 뭐 저렇게 몇 분 다니면 뭐 나중에 뭐 해결 나겠지, 잘 되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 방송국에서는 안 되고 신문사에다가 시험을 쳐가 됐는데 신문사는 안 갈라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이 사진을 하려고 할 적에 자는 사진애가 돈 벌일라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냥 카메라 울러미고 뭐 풍경도 찍고 뭐 사진전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아이래 그게
그게 아니라. 그날 오후에 이 여사가 오래간만에 아들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왜 왔어요? 왜 왔는데? 왜 왔는데? 아, 네 보고 싶어가. 엄마 이거 아들 보고 싶어요. 어? 전화를 치지. 어머나?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들의 반응이 차가워도 너무 차갑죠? 뭐 이발했네. 아, 예. 세상에 다정하게 말을 붙여도 묵뚝뚝하게 대답하네 아들이. 나 우신이 있는 줄 알고 왔대. 10시 반에 와가지고 바로 가라데 가요. 늘 마음 쓰이는 아들을 보러 왔으면서도 괜히 손자 얘기만 하는 이 여사입니다. 야, 또 우신이거든. 옥신이 맞아요. 맞나? 맞아요. 수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뭐 이와 그러네. 아휴 어릴 적에 자기 아들을 꼭 닮은 손자는 늘 보고 싶은 보물이에요. 갑자기 막 추우네. 요즘 자전거 타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았잖아. 예. 올겨울에 많이 안 탔더니만 이 감기가 오대. 어, 감기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안 떨어져. 기침이 나서 죽겠어. 왜 안 와? 약을 또 먹으니까 입도 씹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났어도 약을 못 먹겠어. 어떻게 나섰지? 나도 모르겠다. 왜 나서야 될지는. 니도 이래가 내 앉았지 말고 손이 없을 때는 자전거라도 한 번씩 타고 이래야 되지. 뭐 하면 안 되나? 아, 그래야죠. 뒤에다 이거 그래 뭐 신빙성이 없노. 그래야지. 좀 그래야지 그러면. 아휴 무심한 아들 대답에 그냥 씨구죠 뭐.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막 앉았다가 일어나지. 아, 참 혈압은? 혈압은 뭐 84, 184, 164 뭐 계속 높아. 그래 약 먹어야 되겠다. 이성철한테 갈 필요도 없이. 아니, 그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지, 약을. 제일 낮은 게 154. 혈압 얘기에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아들. 근데요 이 여사 표정이 오히려 어두워져요. 괜히 걱정거리 준 것 같으니까.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몸이 옛날보다는 조금 약해진 그런 것들, 그리고 기억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뭐 여차하면 같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따로 살았을 때 그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살았을 때 오는 그런 불편함을 아직은 이기지 싶어요. 그렇게 따로 사는 게 서로 간에 좀 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뭐 자기 최면 같은 거죠, 저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 이 여사가 사진관을 나와서 계획에도 없던 며느리 집으로 향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찾을까 말까 며느리 집인데요. 이번엔 하루 일찍 찾아온 거예요. 5층 계단까지 오르려니까 힘겹죠. 이 집 아닌가? 아이 깜짝이야 이게 무슨 상황? 며느리 집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뒤집 누른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죠. 아, 배라. 아이고, 내내 너 집에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일찍 집을 놀았어, 내가. 시어머니는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발장부터 급하게 정리합니다. 며느리가 아유 당황했나 봐. 그럼 뭐해요? 거실을 하나도 안 치웠구만. 이거. 아, 좀 채워놓지와. 옷이 가 놀다 갔나? 네. 학교 갔다 이어서 놀았나? 네. 옷이면 또 퍼ner지. 며느리 일을 덜어주려고 이 여사가 주섬주섬 치웁니다. 와요. 6시.
근데 또 베란다도 정리가 안 됐는지 얼른 문을 닫네. 부엌으로 가는 엘렌 씨. 뭐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죠? 아, 에렌 배고프다. 아침 한 숟갈 먹고 안 먹었는데 뭐 먹을래? 미역부터 끓이라.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니 든든하게 드실 만한 걸 만들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요리가 자신 없다는 엘렌 씨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정효가 좋는 거 없나? 명태. 우리 말라나는 게 떡국도. 네네. 미역 이거가 되나 안 되지? 미역 이거가 안 되잖아. 이거 다 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역 이거 요거가 뭐라노? 내 혼자 먹어도 적겠다. 어머나 요거 갖고는 제대로 맛이 안 나지.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이 여사가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 하는 걸 유심히 보는데요. 이럴수록 또 엘렌 씨는 더 신경이 쓰이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너가 옷에 매실 안 가져도 돼? 저거 매실이가? 술. 매실 냉장고에 아니 매실 있나? 있어요. 여름이 되면 시니가 많이 먹는데. 시어머니가 볼세라 냉장고를 빼꼼하게 열고 식재료를 꺼냅니다. 잡아. 시어머니께서 잠시 눈을 붙이시는 동안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요. 냉장고를 뒤지면서 얼려둔 미역과 쓸만한 재료를 찾고 또 찾는 엘렌 씨. 근데 뭔가 자꾸 떨어지고 정신이 없네. 꼭 잘하려고 하면 덥고요. 그죠? 아무리 봐도 들어있는 건 뻔한데 이렇게 한참을 냉장고 오고 씨름을 한다 씨름을 해. 근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래요? 자주 안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괜찮은데 한 가지 만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생각하고 약간 마음이 바빠요. 바빠해져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할 시간 됐습니다. 아유 고추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신중하게 칼질 시작하네. 아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시어머니께도 익숙한 달걀찜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1차로 간 봤어요. 근데 어때요? 맛이 안 나? 주부 경력 14년 차에 달걀찜 정도는 우습지 않을까 싶지만은요. 엘렌 씨 행동을 보면은 궁중 요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청주 넣으세요 지금? 아이고 이번에는 또 냉장고에서 또 다른 맛술을 또 꺼내나 배. 진짜 신경 너무 많이 쓴다. 소우신. 할머니가 돈 하나 줄게 와봐. 아이고 그래요. 기다리던 손자가 학교에서 왔군요. 맞습니다. 이 여사 나이에는 손자 용돈 주는 재미가 제일 큰 재미예요. 엘렌 씨 요리도 이제는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과연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까나 몰라. 미역국 맛봐주세요. 마치 숙제 검사 받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미역 많네. 많아요. 안 끓었잖아. 끓어야 되잖아. 뜰게 가루 없나? 넣었어요. 넣었나? 또 넣어야 돼요. 굿이다 괜찮다. 괜찮아요? 싱거워요? 나 잡기 먹으면 안 된대. 혈압이 높아가.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제가 싱겁고 어머님 짜게 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그날은 그 미역 맛은 싱거웠어요. 간은 싱겁게 해놓으면 맛있다 하더라고. 근데 어제는 그 뜰게에도 보면은 간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좀 싱거워도 뜰게를 조금 더 넣으면 간이 맞아. 예. 그래서 어제는 뜰게 넣어서 그런가 고소하게 맛있대. 어머님 나토 드셔보세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드셔보시겠어요? 여기 나토 예.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계란 하나 넣으면 더 안 맛있네. 네 맛있어요.
근데 생케랑 생계란을 담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 갈치 감딱 됐네. 나 요 정도는 잡아도 돼. 그래도 이제 혈압인 사람 이거 잡아. 반찬 잡고 이런 거 말 안 하고 내 살았는데 이제는 잡으니까 아 혈압이 올라가겠다 이래 싶어. 오늘따라 밥상 점수가 후한 이 여사. 이제는 엘렌 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다음 날 어린이날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찾아온 식당은요, 이 여사의 친동생이 하는 양념 갈비찜입니다. 온 가족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는 몇 안 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날 주인공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잘 먹었습니다. 요신이 고기 싸주고 오늘 요신이 날이라고 여기까지 왔지. 얘기는요, 자연스럽게 이 여사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다 먹어도 괜찮아. 많이 안 났었어. 다물로 내기치. 그러면 내 생각 뭐라고 목소리가 뭐 그러면 이거 목소리 이거 목이 있지. 광고자잖아. 감고 이거 광고자인다네. 물좀 줄까? 꼬렸다. 좋은 거 있다고. 좋은 거 있다니까. 좋은 거. 아니요. 너무 양상만. 꿀방꿀이라 하면서로 3만 원 줬어. 또 독한 대로 또 뭐. 이리 쓰고 사탕 마마마. 좀 줄까? 사탕 있다 집에. 네 주는 거 아이 있다. 늘 괜찮다고는 하지만은 예전엔 몰랐던 시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며느리예요. 시나물하고 뭐 파하고는 좀 갖다 줬어. 옛날에는 그렇게 어머님 건강하시고 활발하시니까 많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로우시고 그런 것 같다고 마음 구석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손자가 먼저 일어나고 고부 둘만 남은 자리. 요즘 들어서요, 며느리하고 거리감을 느낀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전에 에린하고 내하고 잡채 사건이 있었잖아. 그 이야기. 그때 그날 에린이 잡채를 참 맛있게 했대. 그래요? 그래 내가 훨씬 맛있게 먹었어. 그래 에린이 그때 주방에 있으면서로 네. 우리 같이 그때 많이 못 먹었어 에린이. 네. 그래가 내가 잡채를 이제 프라이팬에 있는 거를 이거 에린은 많이 못 먹는데 에린 먹고로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린이 그걸 가지고 주방으로 갔잖아. 어머 잡채가 왜 다 버려져가 있어? 어머야 아깝다. 내가 가버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가니까 에린 울었잖아. 아, 네. 왜 울었어? 왜 울었어?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한 물어봤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셨나? 그럼 잠깐만요. 아니 도대체 잡채 사건이 뭐길래 며느리는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울면서 자리를 피해요? 뭔데? 그걸 가슴에 담고 있었네, 자가. 그러네 보인다. 무슨 소리 했지 싶어. 그래 지금 되게 씁쓸했는가. 어머, 정작 이 여사는 기억조차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뭔데요? 왜 그냥 나오셨어요? 눈물이 나니까. 왜 눈물이 나? 지난 일이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좋았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나요?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요. 그냥 묻어둔다고 잊혀질 게 아니라면 얘기해서 푸는 게 나아요. 2주 같이 살았을 때요 그거. 내전은 첫째 만들어서 어머님도 먹을 수 있고 저희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어머님이 그거 바닥에 놓고 어머님이 점심을 때 드셨던 거 남은 거 진사한테 내고 오늘 먹을 거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섭섭했어. 근데 진사는 그래서 밥하고 어머님 점심일 때 먹었던 찌개만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옆에서 보고 있었고 아 내가 만든 잡채는 먹을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건 오해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래 이제 지금 보는 게 낫네 뭐. 가슴에 담고 있으면 안 되지. 아이고 썩다. 나 황당하더라고. 왜 저러지? 그때는 얼마나 서운했길래 11년이 지냈는데도 이렇게 울 정도로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생각 나름이지. 나는 그게 아닌데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했는 거라. 제가 만든 건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그때 갑자기 많이 화가 나서 네 그런 거였어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안 버리는데 일부러 이거는 먹을 거 아니에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머니한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닌데 그래요 이거는 먹을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일부러 버렸어요. 마음을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을 안 하고 싶었고 다시 생각하는 것도 싫었고 말을 하고 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지난 일로 눈물을 보이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사와 그 일로 요리 트라우마가 생긴 며느리 고부는 어색함만 커졌어요. 요리가 가장 어렵다는 며느리 엘렌 씨. 시어머니의 음식 평가 늘 긴장됩니다. 넣나? 또 넣어야 돼요. 제가 만들었는데 어머님 입에 안 맞고 그러면 어머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좀 상처받고 결국 묻어뒀던 잡채 사건 얘기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11년이나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여사. 깊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며느리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으로 목욕탕까지 같이 갔어요. 조금 가까워진 기분의 시어머니를 위한 일본 음식도 만들어 보는데요. 어머님 거기 안무. 싱거워. 노력을 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고부 사이. 그나마 연인도 그건데 그러지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며느리의 고향 일본 사이타마 현입니다. 아까 그 비행기에서 딱 이래 낮게 떴을 적에 완전 파랗더라고. 진짜 나무 많대.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4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이 엘렌 씨의 친정이에요. 그냥 좀 이상한 집이에요 우리 집은. 네, 진짜 이상해요. 이상해요. 맞아요 진아. 진짜 신기한 집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무슨 소리를. 사람들 산장 같다고 해요. 산장 같다고. 산장 같은 집이라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서야 엘렌 씨의 친정집이 보여요. 집이 이쁘네. 사돈댁 방문이 처음인 이 여사가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가서. 젊어지셨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사돈지간이지만 마치 옛 친구 만난 것 같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생이 많죠. 투병 중인 엘렌 씨의 친정 아버지는 거실에서 고부를 맞이해요.
힘이 세죠. 아, 예. 우리 할아버지. 예. 다다이마. 기우나 프레젠토.元気そうだね。元気？今ちょっと作文などラジオけど놀러 가시도 못하고. 아, どこ遊びにも行けないし、どこにも。놀러 가요. 어떠상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가시고. 가요. 같이. 산도 가고. 온천도 가고. 마음속으로는 당장 딱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고 이 어른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 병관어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알지. 손자가 장난감배 자랑합니다. 잘 만들었네. 무신이가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네. 할아버지가 말로 이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무신이가 만들었고. 어우, 재주가 좋네. 이것도? 아니요. 그건 이건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래야 어디죠? 할아버지가 배 잘 만드시네. 어디 있잖아. この家に来てどんな感想？私？さっき言ったしさ、またクレアに怒られるよとか言って。もうだってさっき言ったのにさ。可愛らしいものがいっぱい飾ってあるって。もうずっと言ったらもっと褒めてもっと褒めてって言ってるのと一緒じゃない。 집이 뭐랄까 아기자기 하면서 예뻐. 아빠는 자랑 많이 하고 싶고 칭찬 많이 받고 싶어서 한번 이거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봐요. 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끄러워요. 난 솔직히는 어도상 보면은 눈물 날 것 같다 내가 그래 싶었는데 와가보니 상상이랑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아, 기대미다라もうすごい元気そうだから。 얼굴도 더 좋으시고. 今音楽をプレゼントした今 아, 지금은 어머님한테 그거 왼손으로만 쓰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해드린대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한쪽에 철을 벗기는 친정 어머니. 안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손으로 만든 오르간이에요. 엘렌 씨의 친정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대요. 반신마비로 거동이 힘드신데도 한영의 연주를 위해서 천천히 오르간으로 향하십니다. 먼저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골라봅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쪽 발로 페달을 밟아서 오르간에 숨을 불어넣고 한쪽 손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어떤 환영의 말보다도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죠. 다리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면 소리가 안 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맞이하려는 배려가 느껴지잖아요.お客に趣味をご披露するんです。 오랜만에 뭐 쑥스럽기도 했지만은 마음도 편했고 기분도 좋았지. 자, 이번에는요, 이 여사가 준비한 선물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묵직한 비닐봉투는 이 여사가 사돈 부부를 위해서 직접 담근 김치예요. 며느리가 친정에 올 때마다 담아서 보내곤 했는데 사돈이요, 이 여사표 김치에 반하셨대요. 그리고 바깥 사돈을 위한 녹두죽도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끓인 녹두죽을 바로 한 그릇 떠서 맛을 보입니다. 진짜. 맛있다는 칭찬 참 듣기 좋으시죠? 고기를 끄덕이면서 아낌없이 표현하시고 아주 가라가라. 이번에는요 안 싸더니 김치 맛을 보시는데 역시 맛있죠. 괜히. 今までも何回かエレン来る時にこんなにたくさん持たせてくださっているんですよね。で、大変だったのにどうもありがとうっていう気持ちでした。 이 여사는 참 오래간만에 가족의 정을 느낍니다. 다음 날 고부와 가족들이 집을 나섰어요. 일본 집은 요리점하고 금점하고 이쁘지? 평범한 마을 풍경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계곡이 보여. 그래. 지금 고부가 가는 곳은 며느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단골 온천이에요. 산에 푹 안긴 것 같은 이 온천은 멀리서도 찾아온 아주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 집에서 손으로 직접 뽑은 메밀국수 아주 유명하대요. 아주 잘게 썰이. 그래도 칼국수는 이제 에렌이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미래가 했는 게 맛있다 했지. 사는 것보다 미래가 하는 게 맛있다 해서 집에서 이렇게 미래가 썰이가 해줬어. 일본 특유의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곤약. 이 여사한테는 생소한 음식도 많을 텐데 100% 일본식 밥상. 과연 맛이 어떨까요? 이거는 간장 넣어야 되나? 여기, 이거는 요거. 여기 안에 넣고 저 메밀 먹을 때. 어딨어? 역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손으로 뽑은 메밀국수죠. 와사비 좀 넣으면 맛있겠다. 아니야, 하면. 와 이번에는 고추냉이까지 넣어가지고 제대로 드시네. 엘렌 씨가요 그런 이 여사 반응을 살핍니다. 메밀국수 어떠세요, 어머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게 맛있네. これ何つけてた? 메밀국수 일단 합격. 자 이번에 감자 꺼내봅니다. 이거는 감자네요. 모든 음식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또 궁금하죠? 와 감자도 별 부담감 없이 잘 드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오지자만 버섯 먹자. 이건 뭐지? 좀 쓴데. 감자까지도 좋다는 반응.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이 여사가 낯선 음식을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조금 쓰다. 써요? 이거? 음식이 쓰다니 맛이 없단 말이에요? 약간 쓰니까 그게 일이 맞더라고. 그게 맛있었어. 나는 이 줄기하고 잎만 쓴 줄 알았는데 꽃도 쓰더라고. 맛있어서 안 먹었지. 맛없으면 안 먹었지. 같은 말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둘 다 시원하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식사를 마치고 세 여자가 온천에 왔습니다. 동갑내기 사돈지간은 진짜 친구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도 흐뭇하게 웃습니다. 편안해지니까 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힘이 안 드세요? 이 여사도요 투병 중에 떠난 남편 생각이 납니다. 외로우시죠? 라고 엄마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20년 넘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돈 부부는 병원으로 가고 집에는 고부와 손자 우신이만 남았습니다. 포기하고 며느리가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손자하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거부가 요 와가지고 뭐 에링카 뭐 쇼핑도 가고 우신이하고 집에 같이 있고 한국에 있으면 내 혼자 있지 여기 있으니까 뭐 심심한 줄도 모르고 좋아. 가만 앉아 있으면 저래 요리도 해가 주지. 내 손으로 안 해먹지. 말은 그렇게 해도요 며느리랑 같이 할 게 없나 싶어서 주변을 맴도는 이 여사입니다. 이거 좀 이거 가주세요. 엘렌 씨도 일부러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요. 푹 삶은 콩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콩이 안 같아. 여기서 하는 일은 뭐든지 재밌고 신기하네요. 엘렌 씨도 친정에서는 주부 구단 느낌 팍팍 풍깁니다. 어우 요리 잘하네. 이런 당근 사왔어요. 이쁘다. 네, 이뻐서 사왔어요. 물김치 좀 담으면 되겠네. 물김치. 배추하고 무 하나 사면 되는데. 혼자서 하면은 이런 느낌 아니었을걸요? 이렇게 고부가 나란히 하니까 참 보기 좋네요. 이거 넣어야지. 네, 마지막에. 세게 달여지. 짜요. 이거 짜나? 다 넣으면. 아, 그러면 두 개만 해. 아이고 어느새 간 맞추는 것도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하네. 고부의 호흡이 척척 맞아요. 그거 접시에 담아야 되잖아. 네. 이렇게 함께 요리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갑자기 생긴 게 너무 즐거워요. 열심히 국수를 볶는 엘렌 씨. 이제 간만 맞추면 되는데 이쯤에서 잠시 불을 좀 끄고요. 식탁부터 정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요 뒷정리를 하려던 이 여사는 며느리가 만들다만 볶은 국수에 눈길이 또 갑니다. 식탁 정리하는 며느리 대신해서 요리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맛을 보니까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딱 좋죠, 그죠? 에린 간 됐자. 간이 딱 맞아. 맛있네. 오 기분 좋게 칭찬하시네. 근데 그 말을 못 들었어 또. 아, 저걸 잘 들고 갈라. 이번에는요 후라이팬까지 직접 들고 식탁으로 옮기십니다. 고부가 마음을 합해서 만든 합작품. 함께 만들어서 함께 먹으니까 이보다 좋은 밥상이 어딨어요. 반찬 하나 따로 올린 것도 없는데 아주 웃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거기 내 한입 맛있어, 다 맛있어. 줬네요. 안무. 고기 한번 우신줘라, 우신줘라. 맛있다. 이거는 소라마면. 아 또 혼잣말처럼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며느리가 칭찬을 못 듣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솔직해진 건 분명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원래 요래만 먹나? 뭐 딴 반찬 없어도 되나? 없어도 되나? 냉장고에 원래 반찬 없으니까. 그때 만든 것만 있어요. 즉석에서 해 먹는. 애기는 집에 가면 내 먹을 반찬 없잖아. 내가 이거. 그럼 밑반찬 한 번씩 너무 고마워요. 있으면 다 도움이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어떨 때는 계속 똑같은 거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거 맛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싫나?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어머님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성격이니까 제한테 잘 해주고 싶다는 거는 정말 잘 보여요. 또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또 있을만도 하고 그냥 에린이 오면 그냥 싹싹하게 잘 대해주니까 이렇게 둘이 대화도 많이 안 해봤지. 우리 집에 가도 그냥 밥만 먹고 자네 설거지 해놓고 이리 앉아가지고 폰만 보고 있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전 처음이라. 좋았어. 좋아요, 좋아. 그날 오후에 엘렌 씨의 친정 아버지가 병원 진료와 목욕 서비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합니다. 목욕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지. 아드님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마음이 좋아요? 좋습니까? 네, 밖에 답이. 그때가 에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너무 좋았어. 私がね、韓国お家にいた時もすごい嬉しかったんだって。 저래 어디 예쁜 그렇게 할 아가씨. 수밖에 없죠. 지금 아니에요라고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진짜 내가 그랬잖아. 이러고 와가지고 딴 방에 이래 잘라 하길래 같이 자라고.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도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죠. 이렇게만 서로한테 솔직하다면 지난 오해 다 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할 수 없이 결혼했지. 그래서 같이 결혼해 이러면서. 이번에는요 부엌에서 두 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이 여사가 시원한 백김치를 만드는데 안 싸더니요 옆에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다 오늘 선생님. 왕년에 식당을 하면서 김치 맛을 인정받았던 이 여사. 그 비법 잘 전수될까요? 짜다. 今度やってみる？難しいね。でも最初にやったのは梨とかね、だったらこれだったらうちにあるからできるかも。 일단 모양은 보기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보기만큼 맛도 괜찮을까요? 다 넣어볼까 이거를. 됐어요. 됐어요. 간이 됐어. 먹을 때마다 이 여사 생각날 거예요. 그날 오후에 지역에서 가장 큰 수산물 마트에 왔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매장 풍경을 보니까 여기가 일본이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참치처럼 붉은살 생선을 특히 좋아해요. 빨간 생선.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 이런 것은. 식당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회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싱싱해 보이고 포장을 탁탁탁 해나가 딱 들고 가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안 그러면 5마리를 사면은 다듬어서 해포를 떠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다 해놨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지. 오늘 저녁은 수산물 마트에서 사온 횟감으로 차립니다. 소리가 되나 두껍게. 너무 두껍는데. 근데 쉽게 뚝딱 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며느리는요 고급 일식집처럼 멋지게 접시를 채웁니다. 초밥집 할까? 초밥하면 또 밥이 중요한데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단촛물로 간을 딱 맞추고. 근데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엘렌 씨하고 시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에 엘렌 씨의 어릴 적 친구가 찾아와서 선물을 줍니다. 친구까지 더해서 식탁이 아주 꽉 찼네.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커지고 웃음도 더 많아지죠. 이렇게 고부의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고부는 함께 산에 오릅니다. 후지산 안 보이면 어쩌노? 후지산이 어딘데? 저기 아이가? 아니요, 저기. 아, 하얗게. 예, 후지산. 보이네, 후지산. 예, 보이네요. 조금 흐리다. 아, 예쁘다. 일본 최고의 명산 후지산이 저기 멀리 보이죠? 의미는 없어요. 후지산은 그냥 보이면 그게 좋은 일.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 가족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고부한테는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힘들어? 음식 준비하는 게? 저는 힘들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아니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 집에서도. 왜 그렇게 힘이 들어? 100% 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입에 안 맞을까 싶었어. 경우가 많아서 어머님은 요리를 잘하시니까 정말. 못하지.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꼼꼼해요, 맛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을 거의 입에 안 맞으세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도 제가 그러면 뭐 했나 같아. 그 만두하고 미역은 제가 맛있게 할 수 있어서 미역국. 예, 그 미역국도 만들었는데 미역은 한 입 먹고 맛있네 이게 더 이상 안 드시고 만두는 이거는 고기 너무 많다. 고기가 너무 많으면 만두는 맛없어 라고 해서 그리고 드시고 안 드세요. 나는 밥맛이 없어. 배가 불러. 그렇게 하셔서 드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냥 진짜로 느낀 거 솔직하게 하시는 거. 무심코 한 말들이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됐나 봐요. 내가 예린이 하는 음식을 자꾸 짬니 싱겁니 할까 싶어서 더 하기 싫지 뭐. 그렇지.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해도 돼 뭐. 내가 하면 되고 내가 같이 먹으면 되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또 생각난 거. 뭐. 정말 맛있어서 그리고 고마워서 어머님 해주시니까 맛있다고 하면 어머님 거짓말라고 하세요. 거짓말. 더 이상 내가 말도 못하고. 서운했던 일을 털고 나니까 서로 못할 얘기가 없는 고부가 됐습니다. 미안했지. 지나고 보니까 아이 참 내가 왜 그랬지 이래 싶더라고.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예뻐. 지금까지 약한 어머님을 무서워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무서워진 것 같아요. 아기들? 고부 여행의 마지막 밤,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반스코상. 어머님이 먼저 돈 하시면 두 번째부터 아빠가 연주 시작해요. 우리만 할까나? 네. 지금 준비 시 tamborin.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을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고부의 인생도 이 합주처럼 아름답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꾸미지 않은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부끄러워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열심히 아빠 맞춰서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고 즐겁고 오토상이 몸도 불편하면서도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너무 좋았어요.